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된 다음에 FA컵 한 경기 그리고 리그 한 경기를 치렀는데 단 2경기 만에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공격 지역 전반의 파괴력이 당연히 떨어졌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는 왼쪽에서 뛰었잖아요. 왼쪽 라인의 베르너라던가 브레넌 존슨, 브라이언 힐 그리고 히샬리송까지 어떤 선수가 왼쪽 지역에서 플레이하든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왼쪽 라인에서의 플레이메이킹 혹은 공격을 풀어주는 과정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메디슨이 부상을 당한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뛸 때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쿨루세프스키와 히샬리송의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을 배치하지 않고 공격 숫자를 한 명 더 늘려서 쿨루세프스키와 히샬리송의 투톱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렇게 투톱을 사용하는 이유는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중앙지역의 선수가 많은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중앙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측면의 넓은 공간을 왼쪽에서 손흥민, 오른쪽에서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때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가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그럴 때 최전방 지역에 원톱일 때보다 투톱을 배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반대편에서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중앙지역에서 우도기까지 올라가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가운데를 바라봤을 때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뛰어가게끔 만들고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루트를 극대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손흥민의 패스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 매우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쿨루셉스키를 비롯한 우도기,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많은 선수들이 달려나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을 만한 루트를 찾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쿨루셉스키가 한 명을 유인하고 히샬리송이 한 명을 유인할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손흥민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패스를 찾아서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수비 라인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우도기가 침투하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거든요. 이 장면은 살짝 안쪽에서 볼을 잡고 있는 장면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3명의 선수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상대방 수비가 이 3명의 선수를 모두 붙잡을 수는 없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가 놓치는 공간으로 패스를 절묘하게 찔러주죠.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에 의해서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브레넌 존슨이 나왔을 때 보시면 딱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서 볼을 잡고 있고요. 볼을 잡는 순간 안쪽에 있던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브레넌 존슨이 안쪽을 바라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2명이 있었고 이 공간으로 브레넌 존슨이 패스를 보내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패스를 보내줄 때 적절한 강도로 보내주는 것이 손흥민만큼 세밀하지가 않죠. 패스가 길게 연결이 되면서 이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선수가 2명 뛰어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수비에게 패스가 끊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르너도 마찬가지인데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왔을 때 끌려 나온 수비의 뒷공간으로 우도기가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르너가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볼을 받는 순간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 전형적인 패턴에 약간 어색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죠. 그래서 우도기가 적절한 타이밍에 뛰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우도기의 움직임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결국에 베르너가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뒤로 패스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과 베르너 그리고 브레넌 존슨 이 3명의 선수의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는 양발을 쓰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서 넓은 공간에서 손흥민을 상대하면 수비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지 측면으로 볼을 몰고 나갈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양발일 때 좋은 이유는 직선적으로 치고 나갈 때도 치고 나가서 왼발로 정확한 컷백이나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죠. 그런데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처럼 오른발을 쓰는 선수가 왼쪽에 배치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이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전개할 때도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기본적으로 상대 선수들을 측면으로 나올 수 없게 막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르너나 브레넌 존슨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스스로 이 측면의 넓은 공간을 줄여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베르너나 브레넌 존슨이 측면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왼쪽으로 치고 달렸을 때는 왼발을 쓰는데 아무래도 좀 어색하다 보니까 이 왼쪽에서 올라오는 컷백이나 크로스가 매우 부정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브레넌 존슨은 오른쪽에서 올려주는 크로스는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최근에 히샬리슨과 브레넌 존슨의 조합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 브레넌 존슨이 왼쪽으로 가는 순간 왼발로 올려주는 컷백이 아주 부정확해집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브레넌 존슨이 측면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넓은 공간이 브레넌 존슨의 앞쪽으로 펼쳐져 있고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다 보니까 이 크로스가 상대 수비에게 완전히 읽혔죠. 동작도 약간은 크고 수비수를 감아 넘기는 크로스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수가 달라붙는 순간 왼발로 올리는 크로스가 바로 걸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어제 이런 장면이 베르너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움직임도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우도기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브레넌 존슨까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 넓은 공간이 나고 있는데 이 공간에 선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 측면 수비도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더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브레넌 존슨이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우도기가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다가 측면으로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도기가 안쪽으로 볼을 치고 들어오다가 상대 수비를 중앙에 쏠려놓고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줘야 되는데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베르너가 측면 지역에 있는 장면이고요.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베르너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안쪽에 못 나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도기가 안쪽에서 수비를 막아 세우고 측면 지역으로 베르너가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요 사이 공간에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공간을 만드는 게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형적인 전술 패턴인데, 베르너가 측면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상대 수비도 측면으로 끌려 나오다가 다시 뒤로 물러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앙 공간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베르너가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 측면 수비수도 뒷걸음질 치면서 아까 발생했었던 이 사이 공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도기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기회를 많이 만드는데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패스를 뿌려주기 위해서 올라왔던 반더벤도 패스를 이 공간으로 찔러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백패스를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면 지역에서 좋은 플레이를 만드는 손흥민 선수의 연결고리 역할 혹은 플레이메이킹 역할이 사라지다 보니까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 어떤 선수가 나오든 왼쪽 측면 지역에서의 공격 패턴이 단 2경기만에 많은 부분 사라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가장 잘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상대가 전방 압박을 들어왔을 때 의도적으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상대가 올라오는 뒷공간으로 공격수들이 침투해 들어가고 그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패스가 들어갈 때 라인 브레이킹을 아주 지능적으로 해줄 수 있는 손흥민의 역할이 토트넘의 공격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역할도 특히나 최전방에 이제는 히샬리송이 나오다 보니까 지능적인 라인 브레이킹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도기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도기가 앞을 바라보면서 볼을 받는 장면이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도기가 볼을 받고 돌아섰을 때 손흥민 선수가 살짝 앞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도기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중앙에 있는 포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포로가 볼을 받는 순간 전방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에 들어가 있다가 포로가 볼을 잡는 장면에서 순식간에 돌아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오프사이드 라인에 안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돌아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시 상대 수비 라인의 앞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포로가 전방을 바라봤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벤탄쿠르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맨유의 선수들이 앞에서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 올라오다 보니까 뒤에 공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벤탄쿠르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포로가 볼을 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올라오게끔 만들었죠. 포로가 받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히샬리송이 약간 돌아뛰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에 걸리지 않게 수비 라인 앞쪽으로 나왔다가 뛰어들어가야 포로가 패스를 보내줄 때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데 되게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포로가 패스를 보내줄 때 히샬리송이 오프사이드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포로가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히샬리송이 살짝 앞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이 장면에서 패스 자체가 약간 길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를 판별하진 않았지만 리플레이를 봤을 때는 분명히 맨유의 수비 라인보다 히샬리송이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 지역에서의 플레이메이킹뿐만 아니라 전방 지역에서 계속된 라인 브레이킹으로 인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역할, 그리고 토트넘이 애초에 상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뒷공간을 노려야 되는데 이 뒷공간을 노리는 것도 히샬리송이나 브레논 존슨, 이런 선수들은 스피드가 충분히 빠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는 타이밍 자체가 손흥민과 천지 차이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당연히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어제 경기에서 베르너가 이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맨유의 측면 공간을 베르너가 완벽하게 무너뜨렸어요. 아주 넓은 공간이 발생하고 베르너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충분히 볼을 끌고 올라간 다음에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슈팅을 하는 장면인데 이 슈팅이 유효 슈팅도 아니고 그냥 어이없이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타이밍도 워낙에 좋지만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볼을 받았을 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골이었죠?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옆그물로 슈팅을 때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차이에서도 사실은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공간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히샬리송이나 베르너의 결정력과 그리고 손흥민의 결정력은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단 2경기 만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후방에서의 탈압박에도 많은 관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베르너라던가 브레논 존슨, 히샬리송, 브라이언 힐, 이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내려와서 풀어주는 플레이를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보다 특히나 이 왼쪽 라인에서 탈압박을 하는 빈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빠지자마자 뼈저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마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하루빨리 토트넘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